심리 상담, 어떤 상태일 때 받아야 될까요?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생각이 든다면 심리 상담을 신청하셔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심리 상담을 신청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좀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상담을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있어도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한 30번 정도 이상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을 하면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신상 기록에 다 남을 것 같고 그런 걱정부터 드시죠. 진짜 불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사소한 걱정이나 불안까지도 내가 너무 나약한 거 가지고 상담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은 사실 안 하셔도 되는 걱정들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상담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러면 바로 그 생각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마음적으로 좀 힘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내 답답한 마음을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맞죠? 인정?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마음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9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거의 매일 또는 하루 종일 우울하고 슬프다. 흥미나 즐거움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눈에 띄게 줄거나 늘었다. 거의 매일 잠을 못 자거나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잔다. 불안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거나 몸의 움직임이 느려졌다.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늘 자기를 못났다고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집중을 못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늘 망설인다. 자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을 세운다. 아니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포함입니다. 이런 9가지 항목 중에 2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사실 마음의 짐을 너무 오래 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고민할 수준이 아니고 바로 지금 달려가서 상담을 신청하셔야 돼요. 제가 상담을 받았던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얘기해보자면, 전 사실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고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게 된 계기도 정말 우연이었어요. 당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심리학을 너무 좋아해서 이 심리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해서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대놓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죠. 저는 뭐 요즘 마음이 괜찮고요. 전혀 문제가 없고 상담이 어떻게 좀 돌아가는가 좀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선생님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배우러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딱 단호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는데 첫 회가 끝나고 둘째 회가 끝나고 세 번째 상담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계속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생각만 하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내가 모르는 내 심리적인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다 겪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상담받으면 내가 정신이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도 내가 좀 답답하고 힘들다면, 그리고 이 힘듦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면 이제는 그 근본 원인을 좀 해결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흔히 우울함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슬픕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울함에 있는 내담자를 만나다 보면 공허하다,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다, 내 삶이 무가치하다, 다운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을 30회 정도 넘게 진행을 했는데요. 국내 아주 유명한 교수님한테 받아서 조금 가격이 좀 비쌌거든요. 그분은 심리 상담사들의 심리 상담사들을 양성하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주요 상담 주제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인간관계죠. 뭐 아버지라든지 어머니, 지금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이성친구 고민, 이런 고민들이 한 카테고리였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내 삶의 목표, 내가 내 삶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스스로 평가하는 내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깨우쳤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안에 마음을 파고 또 파고 또 파보니까 진짜 내 자신을 한참 모르고 있던 거죠. 뭐 지금도 저는 내 자신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정리해보면 내가 몰랐던 내 마음 작용을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타인을 대할 때, 그리고 타인에 대한 내 생각, 이런 마음의 작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관점들을 새롭게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답답함이 없어지고, 답답함이 없어지니까 정서 상태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열심히 상담받았고 상담받았던 내용들을 다 글로 적어보고 글로 적었던 것을 계속 상기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았던 내용 중에 제가 썼던 일기가 남아있어서 부끄럽지만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두 번째 날이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신체 컨디션 10점, 정신 컨디션 10점이다. 자축해도 좋은 날이다. 지금 기분이 좋은 이유를 한번 나열해보자. 첫째, 휴일임에도 어김없이 침대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둘째, 운동을 다녀왔다. 셋째, 북카페에 가서 4시간 동안 많은 양의 독서를 했다. 넷째, 북카페에서의 여유로움이 좋았다. 바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 다섯째, 항상 응원해주는 전 여자친구의 존재. 좀 슬프네요. 2시간은 테라스에서 독서를 했다. 얇은 심리학 책 1권, 경영도서 1권, 자기계발도서 1권, 실무도서 1권을 두루두루 읽었다. 지금껏 나를 괴롭혔던 심리는 해놔야 돼, 이런 강박이었다. 이 문제는 내 삶의 모든 면에서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오늘도 나는 오전을 아무것도 안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오후에는 맛있는 것을 먹고 북카페에 가서 그냥 자유롭게 읽고 싶은 만큼의 책을 읽는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책을 보다가 조금 지루해지면 테라스에 올라갔다. 테라스에 올라가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거나 하늘멍을 때렸다. 배운 걸 곱씹어보기도 했다. 가만히 있는 게 지루해질 때쯤 다시 내려가서 책을 읽었다. 책을 1시간 안에 한 권 독파해야 해, 이런 강박이 없으니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독서가 되었다. 재밌기까지 했다. 특히 좋았던 것은 북카페 정책이 휴대폰을 카운터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다. 환경 설정이 이렇게 무섭다. 세상 누구의 연락에도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조우했다. 세상과의 단절 속 자유였다. 중간중간 딴짓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만해도 돼. 언제든지 짐을 싸도 돼. 이 순간 신기하게도 책이 더 읽고 싶어졌다. 내가 지금까지 삶에 대해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 해내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않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않은 나,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나, 감정에 동요하는 나, 게으른 나, 체력이 약한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 나는 마치 오랜 시간 시위를 당겨온 활을 놔버림으로써 화살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었다. 그렇게 관역을 향해 집중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나를 괴롭히는 내 마음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심리상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정신건강의학과에는 언제 가느냐? 이런 질문이 있겠죠. 네,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신건강의학과는 내 몸까지 이상 징후가 있을 때 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도저히 지하철을 탈 수 없게 되거나 일상생활을 보내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야 됩니다. 마음의 병을 넘어서 신체의 병으로 발전했다면 조금 휴식한다고 나아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불면증, 식욕 저하, 폭식, 두근거림, 가슴 눌림, 이런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주위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추천을 한다면 안타깝지만 대부분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지친 상태는 당연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고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멘탈 건강에 대해 습관의 힘 채널에서 계속 좋은 컨텐츠를 연재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한 멘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집중을 완벽하지 않는다.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다. 감정에 동요하는다. 게으른다. 체력이 약한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